안녕하세요. 박진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수많은 인연관계에 놓여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인연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식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하면은 또 이렇게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생에 만나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어떤 메시지와 숙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래전에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요. 어느 날 이제 아주 세련된 양복 그리고 이제 그냥 한눈에 봐도 굉장히 재력 있고 잘 사실 것 같은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좀 특이하게도 양복을 입으셨는데 손에 굉장히 큰 염주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염주를 들고 그걸 계속 굴리면서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상담을 하게 됐는데 뭔가 이 분위기와는 다르게 그분이 상담하고자 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간단했습니다. 가족의 인연,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가족의 인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그분의 전생을 리딩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제 명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명상 상태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느 어두운 공간에 20대 초반에 젊은 이제 청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청년이 계속 안 좋은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씨, 어떻게 알고 왔지? 여기까지 찾아왔어? 하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때는 좀 예전에 이제 상담 초창기라서 제가 좀 당황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더 이상 그 상태가 너무 강력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내남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젊은 청년이 이렇게 나타나서 계속 이렇게 너무 나쁜 욕을 하고 있다. 나쁜 말을 하고 있다. 계속 욕을 하고 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 존재가 그분의 아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갑자기 우리 애가 어디 있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두운 공간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돼서 아들이 교통사고라는 그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슬퍼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가족의 인연 또 이제 아들과의 인연을 알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은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있는 그 차원이 저는 이제 좀 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었었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굉장히 자신을 제가 이제 들여다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이제 그 공간에서는 보는 것을 차단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담자 그 아저씨와 또 이제 아내와 아들과의 전생을 이제 리딩을 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대가 이제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병자호란이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아내였던 이제 그 아들의 어머니, 아내와 아들은 그 당시에 조선의 이제 두 자매였었고, 이들은 이제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청나라의 공료로 바쳐지게 됐습니다. 끌려가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현생에서의 그 내담자 아버지는 그때 당시 그 청나라 귀족 가문의 대감이었습니다. 두 자매를 이렇게 노예처럼 공료였지만 사실은 이제 노예와 다를 바 없었죠. 그 공료들을 이렇게 자신의 집에 데리고 오게 된 이제 그 두 대감은 근데 그 자녀들의 굉장히 미인들이었어요. 아주 미모가 빼어났었는데 두 자매가 이 대감이 막 넋이 나와가지고 두 자매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채에 가둬두다시피 이렇게 가둬두고 그 별채에는 남자 하인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고 특히 이 두 자매는 그 별채 밖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게 그렇게 가둬가지고 사육하듯이 이렇게 지내게 했습니다. 두 자매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었고 특히 또 고향에 대한 향수병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우울하고 이제 슬픈 시간을 보내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자매는 탈출을 하고 싶었고 그 탈출의 방법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별채에 불을 지르게 되고 그 불이 나게 되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제 이 두 자매는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불이 별채에서 그냥 이제 혼란만 야기한 것이 아니라 집 전체를 태우고
그 동네에 또 이렇게 불이 번져나가게 되면서 그 동네에서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됐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두 자매는 굉장히 깊은 까르마를 가지게 됐었고, 그 까르마로 인해서 다음에 여러 생을 맞는 이제 불행한 삶을 살게 됐었습니다. 그 까르마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해소될 시점에서 다시 그 대감과 또 이 두 자매는 가족의 인연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때의 대감은 아버지가 됐고, 또 그때 언니는 이제 아내, 어머니가 됐고, 그때 그 여동생은 현생에서 이제 아들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생에서도 이 과거생의 그 대감, 이제 이 내담자는 상당한 재력가세요. 굉장히 부유했었고 아주 이제 재력 있는 분으로 살았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돈이 많은 만큼 그 돈으로 현생에서도 아내와 아들을 어떤 사육하듯이 이렇게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했었고요. 대신에 이분은 물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풍족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뭐 아들에게는 최고의 사교육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감히 좀 사기도 힘들었던, 어려웠던 이제 값비싼 의류도 사주고, 뭐 최고의 뭐 최신 사양의 전자제품, 그리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대학 1학년생인데 굉장히 비싼 고급차도 사주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이제 뭐 남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거는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갔지만 아버지가 부르면 20분 만에 달려갈 수 있는 그 근거리에 대학을 가게 됐었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뭐 학교를 마치고 논다든가 하면은 항상 미리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친구들과 사귀고 싶었는데도 잘 하지를 못했었고, 술을 마시는 것도 허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됐겠죠, 이 친구는. 그래서 어느 날은 뭐 친구들도 옆에서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술을 잔뜩 마시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굉장히 늦게 귀가를 하게 됐습니다. 귀가를 했더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아주 무서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 굉장히 심한 꾸지람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 용기를 냈는데 너무 이제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 거죠. 그날 밤에 이 친구가 아버지가 이제 주무실 때 그 틈에 이제 집을 나온 거예요. 자기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가게 됐었고,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혼자서 사고를 내고 그렇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리딩에서는 이 친구의 교통사고가 그냥 평범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아들의 자의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많이 개입된 그런 교통사고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벗어나고 싶었고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굉장히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리딩을 하면서 그 친구가 있는 곳을 찾아내고 그 친구의 존재를 알아내자 이제 굉장히 화를 냈던 거였죠. 그 친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아들이 어디 있는지, 그 아들의 영혼이 어디 있는지 찾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대요. 자기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곁을 떠난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아들의 존재를 꼭 알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들의 영혼이 이제 그렇게 화를 냈던 거였죠. 이 사례에서 보면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족의 인연은 어떤 보상과 또 회항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상받을 인연이 있고 뭔가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 인연법을 회항하고 또 정화하기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경우는 과거 생의 힘든 까르마를 이번 생의 삶의 시간에서 가족으로 만나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줌으로써 그렇게 회항하기 위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까르마로 인해서 과거 생의 그런 어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번 생에 다시 불행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숙제를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숙제가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은 만큼 그것은 좀 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좀 더 편안하게 대함으로써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습의 작용, 까르마의 작용이 있겠죠.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래서 아버지가 해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아버지를 거부하게 되는 이제 본능적인 그런 마음의 작용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현생에서는 각자가 이제 고마움으로 그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이제 회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까르마에 갇혀서 굉장히 이번 생에서도 불행한 인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로 간의 영혼들은 너무 깊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 생에 영적 사명과 숙제를 다 하지 못했다라는 후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생에서 만나는 인연관계를 잘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각자의 마음속에 힘들거나 어렵게 부딪혀오는 일이나 인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분노보다는 고마움으로 그 마음을 정화하면서 내 삶의 영적 숙제들을 풀어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인연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또다시 불행하거나 어려운 인연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인연법을 풀지 못하면은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좋지 못한 인연을 다음 생에 만나게 됐을 때 그 삶은 다시 불행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하루하루 그리고 하나의 어떤 사건이나 또 인연법마다 내 마음에서 뭔가가 부딪혀 올 때 그 인연법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실망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인연법을 좀 더 지혜롭게 바르게 이해하고 이 인연법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인연법을 잘 풀어낼 수가 있고요. 또 이 생의 영적 사명과 숙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사례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일을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가 이제 이 생에서는 참 많은 각자에게 숙제일 수가 있는데요. 또 그 숙제를 풀어나가는 또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번외편. 제가 너무 이게 자주 못 올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질문을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사례를 제가 일방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본인과 유사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거나 질문을 하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이 Q&A 시간을 만들어서 질문 올려주신 부분들, 물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좀 공통적인 면에서 제가 선택을 하고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답을 해볼 수 있는 Q&A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들을 좀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이제 Q&A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 그리고 질문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